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신가요? 50년을 함께 보낸 남편이 어느 날 아침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작별도 없이 박순희 할머니는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1년의 시간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을 다시 살게 해줄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준 사랑의 흔적들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이야기는 슬픔이 어떻게 치유로 변하는지, 외로움이 어떻게 사랑으로 다시 피어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이야기길을 걸어주세요. 박순희 할머니의 하루는 항상 같은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 남편이 일어나면 자신도 일어났고, 남편이 옷을 입으면 자신도 옷을 입었습니다. 50년. 정확히 50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옆자리에 따뜻한 온기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남편을 흔들었습니다. 남편의 팔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세상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손가락이 저렸습니다. 여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여보께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세기를 함께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응급차의 사이렌 소리, 의사의 침착한 목소리, 그리고 죽음이라는 단어. 할머니는 마치 다른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모든 일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만 봤습니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자식들이 울었습니다. 손주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손녀들이 할머니의 손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감정이 얼어붙은 것처럼 그저 허공을 바라만 봤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할머니는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어야 한다고, 남편이 그냥 출장을 간 것 같다고, 내일 돌아올 것 같다고. 하지만 내일이 왔을 때, 그 내일 다음 날이 왔을 때, 할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 자식들이 돌아갔습니다. 딸들도 자기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주들도 학교와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는 할머니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 침묵은 할머니가 경험해본 어떤 침묵보다도 깊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거실에 있는 보석 같은 벽시계. 남편이 30년 전에 사준 시계였습니다. 박순희, 이거 봐. 이 시계는 우리의 시간을 재는 거야. 남편이 말하던 것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시계 소리는 너무 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마치 누군가 할머니의 가슴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소리. 남편이 사라져간 시간들이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을 무섭게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거실로 갔습니다. 의자에 올라 손을 뻗어 시계를 벽에서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더 커졌습니다. 시계 소리가 없어지자 오히려 공허함이 더 자리 잡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의 적막함이 할머니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할머니는 습관처럼 옆을 봤습니다. 그곳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하얀 베개, 정돈된 침구류, 아무도 누운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정을 뭐라 할까요? 죽음을 다시 깨닫는 것 같은 기분. 매일 아침 할머니는 남편의 죽음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도 꿈속에서 남편이 살아 있었는데 눈을 뜨면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할머니는 자동으로 밥그릇 2개를 준비했습니다. 손가락 따뜻한 밥, 그리고 국물을 불어 식힌 밥. 남편이 좋아하던 밥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그릇에 밥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밥그릇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2개를 놓고 1개를 치웠습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할머니의 마음을 몇 번이나 짓눌렀습니다. 오후에 TV를 켰을 때도 할머니는 항상 중간 정도 크기로 맞춰서 켰습니다. 남편이 귀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크게 봐도 괜찮았습니다. 그것도 슬픈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불편함이 사랑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니 그 불편함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녁이 되면 더욱 그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질 때마다 할머니의 마음도 함께 어두워졌습니다. 저녁밥을 먹을 때 남편이 먹던 자리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할머니는 자꾸만 남편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얘자, 밥 먹고 자. 피곤하면 아무것도 안 돼. 남편이 항상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할머니의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자주 왔습니다. 딸이 왔고 아들도 왔습니다. 주말이면 손주들을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함께 살아요. 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이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 하고 우리도 엄마가 걱정돼. 아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안 돼. 우리 집에 방도 남아있고 손주들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와. 같이 살자. 내가 할머니 새 숟가락 빨아줄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그 말을 꺼내는데 할머니는 얼마나 많은 힘을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할머니의 마음은 그들의 손을 잡고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혼자인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을 짐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의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그도 자기 엄마를 모시고 싶어하는 아들이겠지. 아들의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도 분명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 손주들을 생각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면 나 혼자가 아니잖아 하던 손주들의 말도 예쁘지만 그들도 자라면서 할머니를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보다는 할머니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의 대가는 혼자라는 현실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떠나간 후 집은 더욱 조용했습니다. 손주들의 목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딸이 요리하는 냄새,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간 후에는 시간이 다시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멈춘 사진처럼 할머니는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밥을 지어 먹고 밥을 씻고 산책을 나갔다가 돌아와 또 밥을 지어 먹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밤이 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안 갔지?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자식들이 손을 내민데 안 잡았지? 혼자인 게 이렇게 힘든 줄 알았으면. 밤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집안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면 너무 힘들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옷장의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출근할 때 입던 회색 정장, 명절에 입던 흰색 셔츠, 집에서 편하게 입던 베이지색 바지들, 그리고 남편이 가장 자주 입던 어두운 색의 오래된 스웨터, 그 스웨터를 꺼낸 순간 할머니의 눈물은 자동으로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그 스웨터를 꼭 안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안는 것처럼 스웨터에는 희미하게 남편의 냄새가 있었습니다. 향수 같은 남편의 냄새, 세제 냄새와 섞인 남편 특유의 냄새, 그 냄새를 맡는 순간 할머니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아팠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스웨터를 안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마치 처음 우는 것처럼 장례식 때는 울지 못했던 눈물들이 모두 한 번에 흐른 것 같았습니다. 왜 나를 두고 갔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울먹거렸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갔어? 아무 준비가 없었잖아. 말 한마디라도 남겨두고 가지.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할머니는 스웨터에 대고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50년을 함께했던 남편에게. 그런데 남편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더욱 할머니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슴을 치고 싶고, 소리를 지르고 싶고, 그 모든 감정을 어디로 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울다 지친 할머니는 소파에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스웨터를 베개처럼 삼아 그 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공원에 있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공원. 50년 전에 처음 데이트했던 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남편이었습니다. 30대의 건강한 모습, 까만 머리, 반짝이는 눈빛.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박순이 얘, 이리 와. 남편의 목소리가 정확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가 다가가자 남편은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따뜻했습니다. 생생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의 손이었습니다. 여보, 나는 괜찮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도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아직 할 일이 많잖아. 할머니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어디로 가냐고, 다시 언제 만나냐고. 하지만 답할 수 없었습니다. 꿈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흐릿해졌습니다. 손이 떨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발버둥 쳤습니다. 가지마, 가지마. 목이 터질 듯 소리쳤습니다. 할머니는 깼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심장 박동도 곧 느려졌습니다. 꿈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잖아. 남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일어나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이 남았을까? 할머니는 침실에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사진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들, 오래된 검정색과 흰색 사진들, 그리고 알록달록한 컬러 사진들. 할머니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신혼시절 사진, 젊은 남편과 젊은 자신, 입은 한복이 어색했던 그 사진. 아, 이 사진 이거 알아. 할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도 꺼냈습니다. 생일 케이크 앞에서 아들의 입학식, 딸의 졸업식, 모든 사진 속에 남편과 할머니는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가족여행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강릉 해변에서 찍은 사진, 남편 팔 위에 기대어 있는 자신,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리 와. 같이 한 장 찍자. 자신이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웃으면서 다가왔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하루. 그런 평범한 날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한 장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더듬었습니다. 마치 사진 속 사람들을 직접 만지는 것처럼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향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떠났지만 추억은 남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추억들이 자신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그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후 할머니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 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진에 얽힌 이야기를 적기로 한 것입니다. 첫날은 강릉 여행 사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얼마나 오래 글을 쓰지 않았던가. 1985년 여름 강릉 여행. 글씨가 조금 투박했습니다. 당신이 파전을 시켜주었죠.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그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비가 와서 바다에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웃었어요. 펜을 들고 내려놓고 하면서 할머니는 그 시간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추억과 함께 글을 쓰다 보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남편이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노트 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내 손을 잡고 있어. 할머니는 글을 계속 썼습니다. 다리가 젖어도 상관없다고 했어. 우리 계속 걷자고. 할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가 오는 파도를 봤어. 글을 쓰는 손의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펜 끝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사진 한 장, 추억 한 개, 그리고 글 몇 장.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노트 한 페이지가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주에 할머니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도 더 나아졌습니다.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항상 웃게 했어. 할머니는 50년의 이야기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다시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해요. 할머니는 글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순간들을. 한 달이 지나자 노트가 2권이 되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3권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펜을 들고 과거와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할머니는 천천히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이 방문했습니다. 며칠 만에 온 방문이었습니다. 딸은 거실에 들어서면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방의 공기가 다르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고 햇빛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여전히 슬픈 표정이지만 그 깊이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딸이 엄마를 마주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권의 노트 앞에, 그리고 사진들 사이에. 엄마 뭐 하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했습니다. 아, 딸아 너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습니다. 딸은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들을 들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여름 강릉 여행.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와의 추억이야. 딸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아빠가 해주신 말. 아들 낳던 날 아빠가 몇 시간을 병원 앞에서 기다렸던 일. 내가 대학 떨어졌을 때 아빠가 해주던 말.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이거 언제부터? 지난 몇 주 동안이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랑 대화를 하고 있어. 딸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이 처음엔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괜찮으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을 보니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함이었습니다. 회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지신 것 같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슴이 묵직한 웃음이었습니다. 아빠랑 매일 대화하거든.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딸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괜찮아, 정말 괜찮아. 너희 엄마가 이제 알았어. 사람이 떠나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걸. 그 말을 하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평온함이 보였습니다. 노트가 한 권, 두 권 쌓여갔습니다. 50년 동안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겼습니다. 할머니는 모든 기억을 글로 옮겼습니다. 신혼집에서의 첫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모든 일들, 전국을 다녔던 여행들, 그 모든 것이 노트에 담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아니, 더 정확히는 이 이야기들을 남편과 함께 다시 살아가고 싶다고.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던 모든 곳을 다시 방문하기로. 혼자서 72세의 나이에 처음 하는 혼자만의 여행. 두렵기도 했습니다. 길을 잃을까봐, 누군가 도움을 청하지 못할까봐, 쓰러질까봐.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남편을 다시 만날 것 같은 그런 기묘한 설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 편한 신발, 노트들,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그 오래된 스웨터. 할머니는 그 스웨터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싼 후 할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여행을 다녀올 거야. 혼자요. 응, 혼자야.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말을 하면서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결연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였습니다. 첫 버스는 강릉 가는 버스였습니다. 신혼여행 갔던 곳. 50년 전 처음 함께 본 바다. 버스가 산을 빠져나가고 드넓은 평야를 지나 해가 질 무렵 바다가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손가락이 창에 닿았습니다. 마치 바다를 만져보려는 듯, 아니 마치 남편을 만져보려는 듯. 바다가 보이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노트에 썼던 수많은 말들이 한순간에 그 뜻을 드러내었습니다. 버스가 강릉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가장 먼저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 생각도 하지 않고 가방을 들고 바닷가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서서 그것을 봤습니다.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아니 처음 본 것 이상으로. 할머니는 바닷가에 섰습니다. 발이 축축한 모래에 닿았습니다. 50년 전 이 자리에 서 있던 젊은 신부가 지금 할머니가 되어 다시 섰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메인 목소리로 여보 우리 다시 왔어. 파도 소리만 대답했습니다. 기억하니?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50년 전에 이 자리에서 너 내 손을 잡고 대대대로 행복하자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했잖아. 정말 행복했어. 할머니는 마주보는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듯. 할머니는 가방에서 사진기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사줬던 간단한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할머니는 바다를 찍었습니다. 하늘을 찍었습니다. 자신의 발을 찍었습니다.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 그 발자국을 찍으면서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이 발자국들이 남겠지. 우리가 함께 걸었던 발자국들이. 그리고 처음으로 할머니는 혼자 셀카를 찍었습니다. 휴대폰을 얼굴 앞에 들고 카메라를 향해 웃었습니다. 손주들이 해주던 방식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셀카 화면에는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것은 진심의 웃음이었습니다. 여행은 3개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갔던 모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속초, 경주, 부산, 제주도. 각 도시마다 할머니는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속초의 독채 펜션에서 할머니는 밤하늘을 봤습니다. 여보 기억해. 우리 저 별을 봤었잖아. 너는 저 별이 우리 아이들이라고 했어. 얼마나 예뻤던 말. 경주의 불국사에서 할머니는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이 길을 우리 손을 잡고 걸었지. 중간에 너는 자꾸 사진을 찍으라고 했어. 나는 카메라 들고 있기 싫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런 너를 사진에 담았어야 했는데.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정제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의 광안리 해변에서 할머니는 팥빙수를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닌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지난번에도 이거 먹지 않았니? 너는 새우를 먼저 찍어 먹고 나는 팥을 먹곤 했지. 그게 우리의 팥빙수 먹는 방식이었어. 할머니는 오늘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새우는 그냥 두고 팥만 떠먹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검은 모래 해변을 걸었습니다. 제주도 해변, 젊은 신혼부부가 가장 가고 싶어 하던 곳. 할머니도 남편도 그 꿈을 50년 만에 함께 이루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각 도시에서 할머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썼습니다. 노트에 5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을 함께 담아 할머니의 노트는 점점 더 두터워졌습니다. 제주도 해변의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모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노트들,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남편의 스웨터. 시간이 지나 석양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커플이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처럼 행복을 나누기를, 그들처럼 50년을 함께하기를. 젊은 여자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여행하세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남편이랑 같이 왔어. 여자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있어.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항상 여기 있어요. 여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사랑은 죽지 않아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나는 목소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떠나가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 사람이 준 사랑이 우리를 계속 살게 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젊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로 따뜻했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그게 나중에 가장 큰 선물이 돼요. 여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친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깊은 존경심으로. 할머니는 그들에게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50년의 기억이 담긴 노트. 여자는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읽었습니다. 이게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야. 석양이 더 붉어졌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불을 태우듯 할머니와 젊은 커플은 함께 석양을 봤습니다. 말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한 가지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진들을 앨범으로 만드는 것. 3개월 동안 찍은 사진들. 각 도시에서, 각 장소에서, 각 순간에. 할머니가 직접 찍은 사진들. 할머니는 문방구에 갔습니다. 앨범을 샀습니다. 투명한 앨범이었습니다. 검정색 카드도 샀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사진을 하나하나 정렬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릉부터 제주도까지 시간 순서대로, 추억 순서대로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진 옆에는 글을 썼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처음 본 바다. 50년 후 나 혼자 본 같은 바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 앨범에 사진을 붙이면서 할머니는 다시 그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것처럼 한 장 한 장 추억을 정렬하고 감정을 정렬하고 50년을 정렬했습니다. 앨범이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표지를 장식할 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붓을 들었습니다. 펜이 아니라 화실붓으로 표지에 제목을 썼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여행. 글씨가 크고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가운 손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 표지 앞에 할머니는 또 다른 것을 붙였습니다. 50년 전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3개월 여행에서 찍은 할머니의 셀카. 두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50년의 시차를 넘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랑으로 이제 할머니는 외롭지 않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습니다. 사진 속에서, 추억 속에서, 그녀의 마음 속에서 매일 아침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면서 남편의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말할 겁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좋네. 산책 갈까? 아이들 소식 들었어. 다 잘 있어. 손주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정말로 산책을 나갑니다. 혼자지만 혼자가 아니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면서 할머니는 중얼거립니다. 여보, 이 길 기억해. 우리 몇 년 전에 이 길로 갔었지. 이웃들이 할머니를 봅니다. 혼잣말을 하는 할머니를.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아직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압니다. 그리고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녁이 되면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어떠세요? 좋아, 정말 좋아. 아빠 얘기 많이 하고 목소리가 밝습니다. 이전의 먹먹한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어머니가 정말 회복되고 있다는 걸 느껴집니다. 밤이 되면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남편의 스웨터를 안고 잡니다. 베개 위에 올려놓고 그 냄새를 맡습니다. 내일도 만나자.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일도 많이 걸어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그리고 밤에 만나자.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할머니는 웃음을 짓습니다. 할머니의 방에는 이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노트 여러 권, 사진 앨범 여러 권, 그리고 남편의 스웨터, 모두 사랑의 증거들입니다. 모두 50년의 기록들입니다. 어떤 날 한 손녀가 할머니를 방문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손녀는 할머니의 앨범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아버지랑 할머니의 여행이야. 손녀가 한 장 한 장을 넘겼습니다. 강릉, 속초, 경주, 부산, 제주도, 그리고 할머니의 웃는 얼굴들. 할머니,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혼자인데도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거든.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빠 이모들도 여기 있고, 너희들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50년의 사랑이 있어. 손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손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랑을 제대로 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해. 그것들이 나중에 너를 지탱해 줄 거야. 지금 박순희 할머니는 73세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2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있습니다. 사진 앨범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만이 아니라 현재의 감정도 미래의 꿈도 모두 노트에 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손자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어떤 날은 딸과 함께 카페에 갑니다. 어떤 날은 혼자 남편과 함께 갔던 곳을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이 아름다웁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이 할머니를 계속 살게 합니다. 어두운 밤에도,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할머니는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기 있다는 것을, 50년의 사랑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어제를 충분히 사랑했고, 오늘을 충분히 살고 있으며, 내일을 충분히 기대합니다. 이 이야기는 박순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사람의, 사랑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 모든 이, 그리고 아직 그 사람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기억하세요. 그 슬픔이 깊을수록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그 순간들이 나중에 여러분을 지탱해 줄 거니까요. 할머니처럼 추억 속에서도, 현재 속에서도, 그리고 미래 속에서도 계속 함께 하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남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게,
여전히, 밝게, 여전히, 함께. 여러분 지금 충분히 사랑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